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담 이론 3차 시, 전체 차시로 봐서는 25차 시에 해당되는 내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262페이지 문제 57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실존주의와 관련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이하면서 실존주의 내지는 실존주의 상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 내지는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자유와 책임하에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 우리가 빅터 프랑크가 말하는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그러한 상담 이론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설명의 연장선에서 57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의미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의미요법, 우리가 보통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실존주의 상담하면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고 테라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빅터 플랑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빅터 프랑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이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세계적인 실존주의 상담 또 실존주의 어떤 그 정신 치료를 해왔던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죽음의 수용소인가요?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분 자체가 아우슈비츠에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물론 아버지와 남동생은 죽지만 자기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나와서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한 분 중인 한 분인데요. 바로 이 로고 테라피입니다. 이 의미치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번, 2번, 3번은 또 대표적인 의미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제 의미를 향한 의지. 그러니까 이 로고 테라피에 보면 will to meaning, meaning of life, 그래서 삶의 의미 또는 삶에 대한 의지, 그래서 will to life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죠. 삶에 대한 의지. 이게 가장 큰 뜻이고, 또 어떤 게냐면 이 문장 하나가 빅터 프랑크의 이론을 다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인간을 이상적 초월적 존재가 아닌 현실 삶에 충실한 존재로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존재니까 실존하는 존재, 실존할 용기가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정신세계보다 행동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세계를 강조한 그런 내용이고, 인간의 어떤 자립 능력, 인간의 자기 실현 경향성, 이런 것들, 인간의 어떤 정신적 능력, 인간의 인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어떤 높은 차원에서의 인간의 탁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평가하고 거기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4번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진 상담 이론은 무엇인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다. 상담의 질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담 기법으로는 역설적 의도, 탈수고, 탈수고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딱 이런 느낌이 오죠. 탈수고라고 하는 것은 역설 기법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죠? 그 생각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존주의에서 가장 큰 인간의 불안의 요인은 죽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도리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숙고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그렇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그냥 거기서 벗어나 버릴 수밖에 없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팝송에도 그런 게 있나요? Let it be. 비틀즈 노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라.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담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존주의 상담을 잘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9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간중심 상담 이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내담자 중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처음 얘기했던 그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제가 언젠가 이렇게 K로 썼던 기억이 나요. C입니다. 칼 로저스. 자신이 스스로 이 상담의 명칭을 인간중심 상담 이론 본인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그 이유로 붙였는데, 그럼 로저스는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원래 뭐 어떤 명칭을 쓰냐면 자아 일치성 접근성, 자아 접근성이죠. 자아 접근 이론, 이렇게 일치 또는 자아 접근 이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셀프 어프로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서로 접근되는, 어프로치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상담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어프로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아 접근적 이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인간 중심 내지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그 과정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뿐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다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이런 거죠. 내적 경험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경험과 부모의 어떤 기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 이것과 불일치,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부적응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치유하는 것이, 치유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게 이 상담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4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담자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어릴 적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배변 훈련. 우리 항문기 때, 그죠? 뭐 난근기 때, 또는 뭐 구순기 때, 이거 누구 얘기해요? 바로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 정신분석 이론인 프로이트 이론에 가깝죠. 그러니까 4번은 좀 생뚱맞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특히 5번에 보면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이고 수용해주는, 그러니까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일치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핵심 3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골격서 공부할 때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성장을 위한 치료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것은 뭐 사실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 그 다음에 어떤 일치성,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치성과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치성을 또 다른 말로 진실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사실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60번 문제 밑에 해설해 보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 또는 부합되는 이러한 내용을 찾는 거니까 해설 내용을 텍스트로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주요 특성 중 로저스가 말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빠르게 하는 그런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말이죠, 꼭 로저스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저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 뭐뭐한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게 있어요. 빅터 프랑크만 해도 이런 게 있어요. 뭐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의 특징. 이 말은 뭐냐면 실존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실존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 몇 가지를 써보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로저스가 말하는 자아 실현하는 사람의 조건을, 특징을 얘기해보라, 이런 문제도 있고, 로저스는 2가지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자아 실현하는 사람의 특징, 그 다음 또 지금 이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게슈탈트 같은 경우에는 나우 앤 히얼, 지금 여기 한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그 욕구 위계 이론, 그 니더스 하이라키 시어리라고 하는 욕구 위계 이론을 설파한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또 자아 실현한 최상단에 올라가 있는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써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61번 문제는 바로 로저스가 말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옳은 것으로서 역시 이것도 해설해 보게 되면 로저스의
어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5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제가 4가지만 드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보기까지 합치면 5개가 되겠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실존적 삶과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유의식, 그다음 5분의 지문 5분에 보면 창조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 합치게 되면 바로 이 5개의 내용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텍스트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본 개념입니다. 자, 기억, 사회적 관심, 또 활동 수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바로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내용이고요. 또 리얼에 보세요. 미해결 과제,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뭐죠? 게슈탈트 이론이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 자기와 자기 개념과 어떤 주변 환경과의 일치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미음과 티귿, 미음을 인간주의 상담 이론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기억과 리얼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빼면 6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간중심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상담자 중심, 윌리엄슨으로 대표되는 특성 요인 이론 입장이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 그 자체에 중시하고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중심 상담이다. 상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윌리엄스로 대표하는 미네소타 그룹에서 많이 하는 특성 요인적 측면으로서 문제 그 자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상담자가 좀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내담자를 지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마땅하지가 않고요. 다와 라가 인간주의 상담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다와 라를 지칭한 5번이 답입니다. 64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 과정이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4번 해볼게요. 상담자는 공감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이까지는 맞아요. 수용하고 공감하고 일치감을 갖는 건 맞는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상담자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실존주의 상담과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담의 질, 그러니까 상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존 같은 경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존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있어서는 어떤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에게 그 인간적인 아픔, 고뇌에 대해서 상담자는 공감적 수준에서 같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상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존주의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상담자의 자질이 그 자체가 하나의 상담의 기법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담의 질을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상담자가 필요하다면 자기 노출도 과감하게 하고 자기 개방을 통해서 또는 자기 진술을 통해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신적인 교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4번에 4번이 적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라포라고 하는데 라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에 관한 얘기니까 역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다른 것은 그 해설에 보게 되면 각각의 어떤 질문들은 진실성을 얘기하든가 수용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공감을 얘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옳은 것은 4번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은 1번과 2번, 3번 그리고 5번은 해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개개인이 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진로 결정이나 특성에 맞는 상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지닌 근로자를 요구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직업은 어떠한 근로자를 요구한다.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특성과 연결이 가능하다. 자,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특성 요인입니다. 우리가 특질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성과 요인을 매칭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질 이론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보통 파슨스, 여러분 아시죠? 뭐 직업 상담 쪽에 대부로 그 아버지로 알고 있는 파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윌리엄슨 이런 사람들 등장하고,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크리처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크리처라는 분,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뭐 파슨스는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홀랜드도 이게 포함한대네요. 홀랜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미네소타 대학,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을 미네소타 그룹이라고 해요. 미네소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미네소타 그룹의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특성 요인적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6번 지문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미네소타 그룹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특성 요인 이론이고요. 67번입니다.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 자, 게슈탈트 이론, 우리 앨런 포러의 게슈탈트 형태 상담 이론에서 뭐 미해결 과제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알아차림이라든가 전경과 배경을 뭐 이렇게 해서 전경과 배경을 전경으로 끌어올려서 게스탈트 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는 전행동이 있죠. 이건 현실요법에서 윌리엄 크레스의 현실요법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게 앞전자인 줄 알고 앞에 한 행동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전자가 아니고 그거는 모두 전자예요. 그래서 토탈 비헤이버, 전체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현실요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게슈탈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입니다. 68번입니다. 꿈에 관한 게슈탈트 상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꿈은 이번에 뭐 꿈에 있어서 꿈은 고정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의 의미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69번입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이 변화되는 단계를 설명한 게슈탈트 상담의 5개의 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게슈탈트 이론을 설명하면서 5개의 신경증의 청이 있죠, 그죠? 5개의 신경증의 청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면 처음에는 허위, 거짓의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요? 그러니까 허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포의 청입니다. 거짓말 했기 때문에 가진 공포.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이러한 것이 쌓이면서 곤경 또는 난국이라고 합니다. 난국의 청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파청입니다. 내파청. 그러니까 내피죠, 내파청. 그 다음에 5번째는 외파청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까지 내파까지는 사실 공경이에요, 공경. 아주 자신의 아직 그 껍질을 아직 깨고 나오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 뇌파층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공격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옳지 않는 것이 4번인데 4번의 설명이 이미 이 단계로 넘어와 버린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정상의 의미 등이 명료화되는 단계. 이 단계는 이미 폭발청입니다. 폭발청. 외피를 폭발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깨고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4번의 설명은 지금 뇌파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외피, 폭발청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땡겨서 해버린 것이고, 이러한 폭발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료화 단계 플러스 환경과 접촉하여 게슈탈트가 형성하고 이를 해소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뇌파의 청은 뭐냐면 진실된 자기와 만나기 위한 마지막 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실한 자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실한 자기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안쪽에 있는 공경의 아직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고, 공경과 허위의 어떤
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뇌파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고요. 70번입니다. 다음 중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해서 5번에 한번 볼게요. 내담자를 둘러싼 환경과 내담자의 인지적 사고가 내담자의 심리 발달에 주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담자의 심리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심리 발달에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따지자.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게슈탈트 이론이 어떤 그 인간의 부적응의 문제라든가 어떤 장애의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장단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반면에 1, 2, 3, 4는 게슈탈트의 상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게슈탈트 상담이 바라보는 인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상담에 있어서 유용한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좀 거리가 먼 것은 70번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형태주의 상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형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라 볼게요. 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본다. 자, 게슈탈트 이론은 기본적으로 낫배드예요. 행동주의의 초기 상담에 있어서의 인간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백지 같은 그런 존재를 보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게슈탈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인간은 수동적 존재이다. 그렇지 않아요. 게슈탈트는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인간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매우 능동적이고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능동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유기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게슈탈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좀 학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보고 있다. 수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라와 마를 뺀 나머지 가, 나, 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번이 답입니다. 72번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환경과의 접촉장애의 여러 요소들 중 편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게슈탈트 이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게슈탈트 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접촉 자체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방해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해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투사라든가 또는 융합이라든가 내사라든가 반전이라든가 편향이라든가 하는 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향에 대한 설명은 보기 4번에 나와 있어요.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내담자의 감각을 둔각시켜서 내담자가 소화해내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가 어떤 소화하기 힘드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는 그건 잘 몰라. 이렇게 아이고 갑자기 턱 기침이 나오네요. 그 편향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편향은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다음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내사 같은 것도 있어요. 내사는 뭐냐면 거기 여러분 해설에 보면 3번에 나와요. 내사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담자에게 필수적인 행동 방식 또는 가치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사, 반전, 투사, 융합, 편향 이 5가지가 게슈탈트 이론에서 접촉을 막는 중요한 5가지의 아주 불온한 아주 기분 나쁜 5개의 사례가 있다. 또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게슈탈트 기법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 보기에 2번에 보게 되면 2번에 보면 말이죠. 과장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설명은 내담자가 평소에 하는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요? 반대 행동하기.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죠? 탈숙고 뭐 이렇게 되겠고, 또 일반적인 또 뭐 이론에서는 뭐 역설적 기법, 그러니까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역설적 기법 이런 의미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게슈탈트 기법에서는 반대로 행동하기,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과장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고요. 나머지 빈유자 기법이라든가 현재 각성 기법이라든가 대화 기법이라든가 책임지기, 또 밑에 나왔던 반대로 행동하기, 이 5가지는 게슈탈트 기법입니다. 게슈탈트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니까, 특히 이제 빈유자 기법 같은 경우는 엠퍼티 체어, 또 뭐가 있죠? 화체어, 뜨거운 의자 기법, 이런 것들이 게슈탈트를 대표하는 기법들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지문 보기에 라 보면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생물학적 동기인 드라이버, 추동에 의해 좌우된다. 자, 생물학적 동기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이런 문제는 바로 이름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적인 거죠. 리비도, 성적 충동 에너지, 생물학적 에너지가 현재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내용. 이것은 바로 정신역동적 상담이론의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74번의 네모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는 라가 부적절하고 게슈탈트 치료에 필요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으로는 가, 나, 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의 경험을 강조하고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담자의 신체적 언어, 또 어떤 여러 가지 내담자의 어떤 그 느낌을 접촉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거니까 답은 가, 나, 다, 옳은 내용을 품고 있는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가 준비했던 이론들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상담 이론 4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